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전시주최자협회 공민성 사무국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차기 정부의 바람자라는 전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한국전시장 운영자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무역전시학회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참석자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위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은 주요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전시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전시업계 원로를 대표하여 한국전시주최협회 조민재 명예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직전 회장을 역임했던 조민재입니다. 2022년 이민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전시업계와 마이스업계 종사자들은, 특히 주최자들은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시장 운영자, 장치 서비스, 전시학계, 그리고 주최자들이 업종별로 다른 것 같지만은 전시산업과 마이스 산업의 동업자요 공생관계로서 경제공동체입니다. 전시장은 사람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고, 전시학계에서는 왜 모여야 하는지 이론을 확립하고 전시의 효율성 제고 방법을 연구합니다. 장치 디자인과 서비스는 사람 모이는 데 필요한 시설과 용역을 제공해서 다 함께 팀플레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전시인들에게는 사람이 행사에 얼마나 많이 모였나 하는 숫자가 행사 성공의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한 2명 발표주고야 제대로 행사 잘 만들어냈다고 안심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0,000명 온 행사를 10만 명 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세상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은 절망스럽게 어두우며 우리 전시인들의 삶은 암울합니다. 전시회사가 매출이 없으니 은행 대출로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주며 지난 2년을 연명해 왔습니다. 이 생활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희망과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새해를 희망의 한 해로 축복 속에서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통에 전국토가 북괴군의 참화에 짓밟히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학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웬 공부냐가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으니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주역의 세대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꿈을 놓지 않는다는 DNA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망과 꿈을 지닌 채 전시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과 과제 토론이라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전시장 운영자협회 이태석 회장님,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양은석 회장님, 한국전시서비스협회 이형진 회장님, 한국무역전시학회 김봉석 회장님, 그리고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성훈 회장님께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잘 기획하셨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바야흐로 선거철을 맞이하여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재난지원금 풀어라고 외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시장에 사람 가는 것 막지 말라고 우리만 살겠다고 외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전시산업은 우리 미래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정책적 육성 산업임을 모든 정당과 모든 후배에게 똑같이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코로나가 물러나고 정상적 사회활동이 예전처럼 돌아갔을 때 우리 전시산업의 국가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모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갇혀서 고를 기다리는 멸종 위기의 전시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요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시인 여러분, 올 한 해 희망의 해로 건승하시고 어렵지만 잘 버텨내며 항상 평정과 미소를 잃지 않는 전시인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신 조민재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발제의 순서입니다. 발제에는 한국무역전시협회 김복석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기 정부에 바란다. 전시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과 과제 토론회 발제를 맡게 된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김봉석입니다. 이러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또 우리 전시산업이 나가야 할 여러 지금 어려움과 또 더불어서 이제 곧 있을 이제 차기 정부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대부분은 우리 업계 또 학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라 이걸 좀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발제를 하게 됐고, 대부분의 것들은 앞에 부분들은 많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본론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두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회복기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 과연 예전에는 작년 정도에 끝났을 것이다. 또는 올해 또 어떤 보고서는 2023년까지도 갈 것이다. 여러 이제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회복기를 지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뉴 노멀이 됐을 때 이러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표로 만들어 봤고요. 특히 뉴 노멀의 어떤 전시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새로운 그런 어떤 툴들이 이제 우리 옆으로 바로 이제 다가온 그런 현실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이제 전시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여러 정책들, 특히 전시회 개최 지원과 기반 구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시산업 발전 계획 제3차 전시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서 여러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옆에 전시산업진흥회라든가 코트라라든가 또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또 무역협회 등에서도 여러 지금 국내외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이러한 여러 이제 전시산업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이제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해외 전시산업의 이제 법 제도를 봤는데, 특히나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제 회복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는 등 이제 향후에 어떤 곧 다가올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외 사례를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을 위한 어떤 단계별 정책이 이제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 또 온라인
하이브리드형 전시회에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지원 방안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한 전략적 정보 제공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들, 또 통합 정보 제공 사이트라든가 통합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조성이 돼야 될 것이다. 지금 뭐 국내에서도 우리 전시산업진흥회라든가 또 코트라에서 여러 이제 전시 포털이라든가 또 전시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지자체라든가 국내, 해외 이런 것들이 좀 모두 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 지자체, 또 전시업계, 학교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이제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업계에서 또 해외에서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시사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노멀 시대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무역 거래는 뭐 수출이 됐든 국내 거래가 됐든 뭐 지속적으로 전시회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이제 한정된 장소에서 하던 것이 이제 어떤 온라인이라는 것들이 다가오면서 이제 물리적 제약이 이제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적어졌다 하는 것들, 그리고 한시적인 시장에서 이제 한시적인 시간에서 이제 시간적 제약이 또 적어졌다. 물론 이제 어떤 시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실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적 제약이 적어졌다. 사업의 교환은 그대로고, 또 이제 그동안에 어떤 대면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그런 전시회에서 이제 대면과 비대면에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이제 시대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 관점에서의 어떤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전시 주최자 차원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시회의 성장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 전시관의 상설 운영, 또 비용 부담 등이 있지만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들. 또 전시 디자인 설치업, 또 전시 서비스업에서는 오프라인 전시회 수요가 감소하면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장이 이제 감소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기반 서비스 확장이 요구되고, 전시 시설업 같은 경우는 전시장의 대형화, 또 주변 인프라 구축은 어려워지고, 또 화상회의, 쇼핑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그러한 이제 새로운 그런 시설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들. 또 참가 업체나 참관객은 시공간의 제약이 낮아짐에 따라 교류가 편리해진다 하는 이러한 이제 이해 관계자의 관점이 이제 여러 차원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여러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기존의 어떤 대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존의 어떤 대면 전시회를 바탕으로 한 미래 수요 예측인데, 과연 이제 20년과 21년의 어떤 내용, 요거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23년 또 25년 이후에 전시산업의 수요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과연 20년과 21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라이어로서 뺀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이후에는 과연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19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 때는 몇 %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감소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도 분명히 우리가 해볼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하는데 조금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우리 전시 업종별 단체에서 협회에서 이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전에 몇 가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설문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제 코비드 19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 정책에서 뭐 어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또 이제 온라인 전시회의 어떤 오프라인 전시회 대체 여부, 그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많은 이제 반면 또 하이브리드 전시회 개최 가능성은 훨씬 이제 기존 것보다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제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 또 이제 온라인 전시회 지원 정책의 필요성 또 이제 아주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들은 우리 전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차기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 방안의 입체적 지원 대상은 바로 전시 4대 업계, 다시 말해서 전시장 운영자, 주최자, 또 디자인 설치업, 전시 서비스업, 거기에다가 이제 참가 업체와 참관객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수혜 대상이 이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시 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에서 이렇게 한 크게 4가지의 이제 꼭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이제 지원 체계 구축. 자, 또 이번 지금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 상황 시 정부 지원에 대한 유연성 확보라는 이제 것들. 그래서 이제 전시회 취소 및 규모 축소로 의한 위약금 지원, 또 전시회 참가 목적의 해외 입국자 절차 간소화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지금 산업부에서도 또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 그다음 이제 전시 참가 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자, 요거는 기존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국내 전시 바우처. 지금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한국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바우처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작년 말에 잠깐 한시적으로 이 수출 바우처를 국내 전시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잠깐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3개, 4개 업종별 단체에서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을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지금 전시 주체 지원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디자인 설치나 서비스업은 우리는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는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주 강경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참가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참가 업체가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전시 주최비를 낼 수도 있고 디자인 설치 또는 여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더 좋은 것들은 계속 이제 주최자 협회에서도 이제 말을 하듯이 어떤 전시 부스 가격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시산업 발전기금 조성. 이제 기금 조성 또는 공제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시산업 발전과 위기 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공제 또는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이제 말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정부의 지원이 먼저가 아니라 실은 이건 업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이 되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전산업 발전기금 조성은 이건 반드시 우리 업계에서 전체 어떤 그 산업계 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산업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것들. 다른 쪽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 전시 쪽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전시산업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시 인프라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에 조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특히 하이브리드 전시회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시 플랫폼 구축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면은 전시 주최자의 관점에서는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대면 전시회를 하기 위한 전시회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과 관련된 그런 투자도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전시 주최자에 따라서 어떤 전시 주최자는 나는 모든
온라인 전시회를 모든 패키지를 다 동원해서 하고 싶다. 내지는 나는 온라인 중에서도 뭐 상담만을 원하는 패키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것들을 주최자들이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주최자들이 직접 이 플랫폼을 만들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자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이제 주최자들이 조금 덜 필요하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인프라 통합 정보 플랫폼을 좀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협단체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전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또 코트라의 전시 포털에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많은 전시회 지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각 정부 부처의 어떤 그런 전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또 쉽게 물론 파악하자면 파악을 하는데 이제 쉽게 한 자리에서 좀 볼 수 있다면은 좀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R&D 지원이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최 또 전시 디자인 설치 서비스 또 전시장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 R&D 차원의 이제 여러 수요를 좀 발굴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R&D 차원에서 좀 과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방안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전시산업 상생발전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좀 강화 좀 시켜달라. 지금 현재 이제 산업부와 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차원에서 전시산업 상생 발전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금 업계 내에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팔 걷어붙이고 이쪽에서 좀 어떤 해결의 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전시산업 인적 자원 개발. 특히 전시 인력의 어떤 IT 교육. 공이 우리 4대 협단체에서 이런 IT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필수적인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IT 인력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전시 프리랜서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우리 전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됐고요. 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경력 단절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관점에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데 이런 프리랜서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산업 용역 계약 현실화, 특히 뭐 구두 계약이라든가 미수금 해결을 위한 상생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어떤 제도적 장치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전시 디자인 설치와 장치업에서 전시 디자인 설치하고 전시 서비스업에서 조금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관학 네트워크 정리화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모임들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서로 어떤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도 정비. 특히 전시 디자인 설치와 서비스업에서는 이 전시 사업자 등록제를 좀 부활을 좀 해달라 하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사업자 등록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왔다. 특히 어떤 특별 고용업종 지정 불가, 또 긴급 경영자원 지원 미흡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뭐 등록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통계 차원에서도 어떤 전시산업 통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의 규제의 차원에서 쓰는데 다시
이제 조금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다시 부활해도 이게 뭐 규제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시 사업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업종별 표준 단가 마련,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 입찰제의 제도적 개선, 또 전시 디자이너 자격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에 바라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전시산업 내부에서는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시산업계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시산업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민재 명예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 달라,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가 아니라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업계에서 먼저 어떤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이만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시산업의 어떤 브랜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전시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산업계 내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개별 사업자에 대한 어떤 경쟁력 제고, 또 전시산업 가격 현실화, 특히 부스비, 장치비 관련 서비스 비용 및 또 전시장 임대료 등 전반적인 업계의 어떤 가격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열악한 전시산업 임금 체계 및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좀 했으면 한다 하는 것들. 특히 낮은 임금 구조, 또 높은 업무 강도 등 취약한 전시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개별 업체의 어떤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떤 종사원 교육도 이제 자체적으로도 또 전시 인력 IT 교육이라든가 전사적 차원에서 어떤 전시 교육도 조금 확대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전시업계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결제 관행 개선으로 어떤 장기 미수 문제 해결, 또 사업 계약서 작성을 통한 투명한 거래 관계 지향, 또 동종 업계 간 지나친 가격 경쟁 지향 등 이런 우리 업계 차원에서도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이제 같이 되고, 또 아까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전시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